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옛날에 새 옷만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새 옷을 어찌나 좋아했던지 나린이를 돌보지도 않고 새 옷을 입고 자라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을 정도였지요. 그래서 임금님 곁에는 정직한 신하보다는 아첨 많은 신하들만 남게 되었답니다. 임금님은 웬만한 옷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 옷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옷은 너무 장식이 없어 싫어. 신하들은 임금님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맞춰 옷을 짓느라 자주 애를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소문은 이웃나라에도 퍼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짜 재단사 2명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이 새 옷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가짜 재단사를 들이었지요. 임금님, 저희들은 이웃나라에서 사는 재단사들입니다. 임금님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옷을 선물해 드리려고 먼 길 온 것이지요. 그 말에 임금님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오, 그래? 그럼 그 옷이 어디 있느냐? 임금님, 옷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옷감은 며칠이면 짤 수 있고 임금님의 옷도 하룻밤이면 만들어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옷감은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이 아닙니다. 임금님은 재단사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어느 신하가 똑똑한지 금세 알겠군. 임금님은 재단사들에게 황금을 상으로 내린 후 당장 옷감부터 짜라고 명령했어요. 그날 저녁 재단사들은 옷감을 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옷감 짜는 흉내만 낼 뿐 배틀에는 실오락이 하나 걸려있지 않았지요. 히히히, 정말 바보 같은 임금이야.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옷감이 어디 있다고. 재단사들은 임금님 흉을 보고 키득키득 웃으며 놀기만 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짜졌는지 궁금해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늙은 신하에게 말했어요. 옷감이 얼마나 짜졌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임금님. 늙은 신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옷감이 안 보인다는 말을 들은 터라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제발 옷감이 보여야 할 텐데. 늙은 신하는 가슴을 졸이면서 재단사들을 찾아갔어요. 보십시오. 옷감의 색깔이 정말 곱지 않나요? 재단사들은 늙은 신하에게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늙은 신하의 눈에는 옷감은커녕 실 한 올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군. 정말 아름다워. 늙은 신하는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대답하고 말았어요. 늙은 신하는 임금님께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임금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훌륭한 옷이 완성될 것입니다. 임금님은 늙은 신하의 말을 듣고 만족해하며 재단사들에게 더 많은 황금을 상으로 내렸어요. 며칠 후 임금님은 또다시 옷감 짜는 일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정직한 신하를 불러 옷감 짜는 곳으로 보냈지요. 하지만 정직한 신하의 눈에도 옷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 나도 어리석은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지만 임금님께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임금님께 거짓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임금님,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제야 안심하고 신하에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직접 가서 그 옷감을 봐야겠다.
다음날 아침 임금님은 신하들을 데리고 직접 옷감 짜는 곳을 찾아갔어요. 물론 임금님의 눈에도 다음날 아침 임금님은 신하들을 데리고 직접 옷감 짜는 곳을 찾아갔어요. 물론 임금님의 눈에도 옷감은 보이지 않았지요. 임금님, 이 아름다운 빛깔과 무늬가 마음에 드시나요? 재단사가 아무것도 없는 배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름답군. 내 마음에 꼭 드는 옷감이야. 임금님도 신하들이 자신을 어리석은 임금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워 거짓말하고 말았어요. 그럼 어서 옷을 만들도록 하라. 그것을 그 백성들 앞에서 행차할 것이다. 임금님은 정말 현명하십니다. 임금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될 것입니다. 신하들은 마음에도 없는 말로 임금님에게 아첨을 떨었어요. 임금님은 기분이 무척 좋아졌지요. 임금님이 새 옷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에 대한 소문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재단사들은 밤새도록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하는 신용을 하며 열심히 옷을 만드는 척했어요. 임금님도 재단사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옷을 만드는 걸 보고 만족해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임금님이 행차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다음날 아침 재단사들이 옷을 받치는 흉내를 내며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이건 바지이고 이건 우돈입니다. 임금님께서 이 옷을 입으신다면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몸이 가벼운 걸 느끼실 겁니다. 재단사들은 임금님께 새 옷을 입혀준 척 했지요. 임금님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거울 앞에 섰지요. 하지만 거울 속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얼마 후 신하가 들어와 말했어요. 임금님 행차 준비를 마쳤습니다. 알겠다. 임금님은 속옷만 입은 채 신하들과 함께 성문을 나섰어요. 시종들은 보이지도 않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잡아든 척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지요. 임금님 행차시다. 그 순간 임금님의 행차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은 소도만 입은 벌거숭이였거든요. 임금님, 옷이 정말 아름다워요. 사람들도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옷을 보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사람들 속에서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하하하,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는걸. 하하하, 정말 임금님이 벌거숭이네. 사람들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서둘러 궁궐로 돌아왔어요. 내가 가짜 재단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갔구나. 임금님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준 아이를 불러 큰 상을 내렸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